이번 시간에는 실수 AB의 대소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소관계라는 것은 크고 작음의 관계인데요. 어떤 두 수 AB가 있을 때 크고 작음은 어떤 방법으로 따지냐면 일단은 뺍니다. 뺀 결과 0과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앞의 수 A가 더 큰 것이고요. A 빼기 B가 0이면 당연히 A는 B와 같은 수가 됩니다. 그리고 A 빼기 B 결과가 0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 B를 이항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는 B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수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관계를 따지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두 수를 나누어서 1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중학교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문제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빼서 그 결과를 0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먼저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5-루트2와 3을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그냥 루트 2만 나왔다면 문제는 간단하죠. 루트 2와 3을 비교하시오 하면 두 수를 제곱해도 되고 아니면 두 수를 모두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곱을 하게 되면 2가 되겠고 제곱을 하면 9가 되니까 당연히 뭐 비교할 것도 없이 9가 더 크다 라고 해서 3이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제곱을 해도 루트가 남아있는 경우에요. 5-루트 2를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하면 안됩니다. 이때는 빼는 거예요.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뺍니다. 그 뺀 결과를 0과 비교하는 겁니다. 한번 풀이를 볼게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5-에서 3을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수 붓기를 빼주잖아요. 그래서 5-3을 빼주니까 2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는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와 루트 2를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비교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2가 있고요.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2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2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더 클까요? 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의 제곱과 루트 2의 제곱을 계산해 본 결과 여기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가 되지 않습니까? 제곱한 결과 둘 다 양수일 때 제곱한 결과 4가 더 크죠. 그러면 2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둘 다 루트 안으로 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라는 값은 루트 4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루트 2는 그대로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의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루트 4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값이 이제 2가 되겠죠. 제곱을 해도 되고 아니면 두 수를 모두 루트 안으로 넣어서 크기 비교를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 값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당연히 루트 4가 더 크니까 0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뺀 결과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앞의 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뺄셈을 해서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수가 음수여도 가능합니다. 2번에서는 다음 두 실수의 대수를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두 수가 모두 음수예요.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냥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 앞의 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줍니다. 빼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먼저 플러스라고 부호를 판정해주고 5에서 2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죠. 마찬가지로 3과 루트 3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때는 3과 루트 3을 제곱을 해서 해도 되지만 이 식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9가 되겠죠.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3은 당연히 루트 안의 수가 9가 더 크니까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뺐더니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의 수가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앞의 수 요걸 이제 A라고 해보고요. 이걸 마이너스를 B라고 한번 해보세요. 뺐더니 0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앞의 수가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호를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이번에는 두 개의 항,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항이 모두 두 개의 항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 문제를 좀 바꿀 수 있어요. 두 무리수, 두 실수입니다. 두 실수 사이의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방법은 뭐냐면 요 2루트 2 마이너스 3의 값을 일정한 범위로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2루트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먼저 요 2루트 2 값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8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8, 요 2루트 2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제곱수와 제곱수 사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보다 작은 제곱수, 작으면서 가장 큰 제곱수는 4고, 그 다음에 8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제곱수는 9잖아요. 그죠? 왜 제곱수냐면 정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루트 4는 2가 되겠고 루트 9는 3이 되잖아요. 그러면 2 루트 2, 방금 전에 루트 8이었죠. 2 루트 2가 정수와 정수 사이의 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해됐죠? 이 방법 많이 사용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에 여러분 루트 17이에요. 이거 다 했을게요. 여기에 루트 17. 자, 루트 17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 어떻게 찾을까요? 마찬가지로 크다 작다로 나타내는데요. 크다 작다로 나타내는데 17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제곱수 뭐가 있을까요? 16이죠. 그럼 루트 16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17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제곱수는 25가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요 루트 16이라는 수는 4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25는 5잖아요. 결국에 루트 17과 루트 17이라는 것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루트 17이라는 수는 정수 부분은 4가 되겠고 점이 되겠고 소수 부분은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4점 얼마 4.xx다 라고 우리가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랬다면 여기서 2루트 2 값을 범위를 구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세 개 항에서 모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3 해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2루트 2 마이너스 3이 되겠고 3에서 3을 빼주니까 0이 됩니다. 그러면 2루트 2 마이너스 3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라고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여기서 5 마이너스 루트 3의 값을 한번 어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루트 3의 값은 우리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건 알죠? 아니면 1.7 얼마다 라고 우리가 직접 값을 대입해서 구해도 돼요. 일단 루트 3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봐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범위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요 세 개 항에 모두 5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5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5 빼기 2가 되니까 3이 되겠고요. 5 마이너스 루트 3 됐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이니까 4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 마이너스 루트 3은 3과 4 얼마 대충해서 3. 얼마다 3.xxx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루트 2 마이너스 3 값은 마이너스 0. 얼마이고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루트 3 값은 3.xx니까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 어떤 수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선에 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거기서 근사값을 나타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값은 요 정도. 예, 요 정도의 요걸 이제 편의상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B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A 위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그 다음에 b의 위치는 3점이니까 3보다 크죠. 3 있고 4가 있는데 요 사이에 b가 있는 겁니다. b. 자, 그러면 요 사이에는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다음 중 두 수의 대소 비교가 옳은 것은인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때 1번과 2번, 3번은 그냥 빼는 게 아닙니다. 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두 수 루트가 있을 때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제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4라는 값을 양변을 제곱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4의 제곱과 루트 19의 제곱인데 4의 제곱은 1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19의 제곱은 당연히 19가 되니까 이게 크잖아요. 19가. 틀렸네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항이 하나일 때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4루트 2 값을 한번 볼까요? 4루트 2 값은 요 값은 루트 16 곱하기 2로 쓸 수 있고요. 루트 32 이렇게 둘 다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루트 32와 루트 30을 비교하면 당연히 루트 32가 더 크죠. 이거 2번도 틀렸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와 루트 6인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다면 루트 6이 더 크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붙으면 부동호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3번도 틀렸네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4번과 5번처럼 항이 단항이 아니라 다항으로 이루어졌을 때, 두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제곱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뺄셈을 해줍니다. 자, 밑에 볼게요. 4번과 5번을 보면 일단 빼줍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루트 18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8의 제곱수가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9, 2, 18이니까 바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눠줘요. 소인수분해 한번 해봅니다. 3 다시 한번 해볼게요. 18은 3으로 나눠지니까 3, 6이죠. 또 6은 3으로 나눠지죠. 2가 남습니다. 그래서 18은 3의 제곱, 제곱수가 있네요. 그죠? 3의 제곱 곱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18은 3의 제곱수 3은 루트 바깥으로 나오고 3루트 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수에서 뒤에 수를 빼줍니다. 빼줬어요. 근데 이제 루트 18은 3루트 2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동류항처럼 생각해요. 둘 다 루트 2, 루트 2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그 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를 묶는 겁니다. 이 단계를 한번 써줄게요. 이렇게 괄호를 하고요. 루트 2가 공통으로 있죠. 개수만 써주면 3-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3-는 1이니까 보통 1은 생략해서 안 써요. 루트 2만 써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줍니다. 루트 2 값은 대부분 1.414라는 걸 아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값은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앞의 수가 더 크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5번도 빼주는 거예요.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빼줍니다. 뺀 결과 여기서 이제 다행히도 빼면 요 1이 소거되네요. 그러면 3루트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이 났는데 이 두 수도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둘 다 제곱을 하거나 이렇게 크게 가로를 해서 제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바로 3루트 2라는 값은 계산하는 방법 연습하면 됩니다. 루트 하고요. 원래 9였죠. 곱하기 2가 되겠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2도 2의 제곱은 4니까 4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18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둘 다 루트 안에 있고 18이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0보다 크다.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뺐더니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앞의 수가 더 크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을 알겠죠? 항이 하나씩 주어지면 제곱을 하거나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하고요. 항이 2개 이상일 경우는 빼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비슷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까요? 5번에서는 다음 중 대소관계 옳은 것은인데 단항으로 이루어진 게 없죠. 이럴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빼줍니다. 빼서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풀이 과정을 그냥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에서도 보면
빼줍니다. 그죠?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그냥 빼줍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있는 항 정수부끼리 빼서 3, 그 다음에 루트 3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4루트 3인데요. 이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3과 4루트 3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자, 3이라는 값은 equal 한번 써주면 3이라는 값은 루트 9가 되겠고, 마이너스, 자, 4루트 3은 굉장히 큰 수죠. 왜냐면 16 곱하기 3이 되니까 뭐 비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뒤에 값이 훨씬 더 크니까 0보다 작다. 우리는 0과 비교하기만 하면 돼서 정확한 값은 몰라도 돼요. 앞에서 뒤의 수를 뺐더니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뒤의 수가 더 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2번을 볼까요? 자, 2번 마찬가지로 빼줍니다.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빼서 계산해 주니까 루트 3 더하기 4, 이거는 뭐 둘 다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앞의 수가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3번도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빼줍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루트 5가 소거되고요. 3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를 좀 더 거치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퀄 하고요. 3이라는 값은 루트 9잖아요.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주세요. 루트 안에 있는데 10이 더 크죠. 그러니까 뒤의 수가 더 크니까 당연히 음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뺐는데 음수니까 당연히 뒤의 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4번도 볼까요? 4번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빼줍니다. 2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 플러스 1을 빼줍니다.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뭐 루트 2와 2는 루트 4니까 루트 2 빼기 루트 4는 0보다 작죠. 그래서 뒤의 수가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5번도 보면 루트 7 플러스 2에서 2루트 7 마이너스 1을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7과 3을 비교하면 되겠죠. 플러스 3이니까 이 값도 한번 써볼까요? 자, 이퀄 하나 한다며요. 여러분은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주세요.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고요. 네, 플러스 3은 루트 9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당연히 루트 9가 더 크니까 이 값은 0보다 크다.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뺀 결과 0보다 크니까 앞의 수가 더 크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빼서 0과 비교한다. 알겠죠? 다음에 6번. 일반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A, B, C 세 개의 수를 주어지고 다음 중 대소관계를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두 수를 골라서 일단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B와 C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운이 좋으면 두 번의 계산을 끝나고 운이 나쁘면 세 번 정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6번의 풀이 과정을 한번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순서가 A-B예요. 한번 해주고 A-C. 자, 그래서 A-B를 해줬더니 3-4하고 계산해주죠. 그러면 4와 루트 10을 비교하는 거, 이거 알겠죠 이제? 그죠? 여기 이제 한 번 더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퀄 하고요. 4라는 값은 루트 16이고 마이너스 루트 10입니다. 당연히 16이 크니까 0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의 수가 더 크다. 즉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겠고요. 이번에 A-C를 해준 겁니다. 만약에 B-C를 해주면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운이 좋게도 A-C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4와 마이너스 3 루트 2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4라는 것은 1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루트 9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18이니까 당연히 뒤의 수가 더 크죠. 0보다 작다. 그러면 A 빼기 C가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A는 C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A를 기준으로 A는 B보다 크고 C보다 작다니까 A를 기준으로 B보다 크고 C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연습을 한번 해보죠. 7번 문제를 볼게요. ABC의 대소를 구분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에서 뭐를 뺄까를 판단해야 됩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두 번의 식으로 끝나고요. 운이 나쁘면 계산을 한 번 더, 세 번 해야 됩니다. 일단 요 이제 풀이 과정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대소관계는 무조건 뺍니다. A-C. 그래서 두 수를 빼줄 때 다행히도 여기서 이제 5가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13보다는 루트 15가 더 크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예요.
당연히 A는 C보다 크죠. 그 다음에 B-C를 했네요. B에서 C를 빼주니까 뺀 결과 루트 15와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 루트 16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루트 16이니까 당연히 0보다 작죠. B-C가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B는 C보다 작다. 여기서 보니까 C를 기준으로 해서 C는 B보다 크고 A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C 값은 B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라고 해서 이 두 번의 계산으로 끝나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자, 8번 볼까요? ABC의 대소관계를 구분하시오. 문제는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값을 빼줄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B를 했어요. A-B 해서 열심히 계산해서 8-5루트2가 나왔으니까 8은 루트 16, 루트 63이다. 8, 8이 64. 그리고 5루트2, 25 곱하기니까 루트 50. 당연히 이제 루트 64가 더 크죠.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B-C라고 합니다. B-C를 해서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계산해서 3루트 마이너스 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루트 5라는 것은 루트 9 곱하기 5, 45죠. 아까 8은 계산했잖아. 루트 64로 계산했죠. 64가 더 크죠. 그러니까 0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A는 B보다 큰데 또 B는 C보다 작아요. B라는 값은 A보다 작고 C보다 작으니까 지금 A와 C의 대소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번 더 계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A와 C의 대소관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은 B가 제일 작고 A 빼기 C를 계산해 줍니다. 자, 빼줬어요. 빼서 3루트 5 마이너스 5루트 2 값으로 나타낸 다음에 3루트 5 값은 9 곱하기 5, 45, 루트 45, 5 곱하기는 루트 50. 0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A 빼기 C를 했더니 0보다 작으니까 A가 C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이런 순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A, B, C의 대소관계를 구분하셔야 할 때 두 번에 끝낼 거를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세 번까지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